닉무드와 네일즈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얼티밋 워리어가 등장하기 전 1994년 7월 11일에서 12일 이틀간 팻 패터슨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 검찰 측 션 오셔 검사에게 있어서 팻 패터슨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중요 참고인이었다. 이 재판을 지켜본 이들의 말에 의하면 오셔 검사와 팻 패터슨의 질의응답은 마치 미국 범죄 서스펜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말한다. 오셔 검사는 관중,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WWF 내부에서 패터슨이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 시간 순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팻 패터슨, 증인이 WWF에서 스태프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죠? 그리고 당신의 현재 회사 내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1979년부터 WWF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레슬러로서 계약했고 83년인가 84년에 로드 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이후 1985년부터 오피스 근무를 거쳐 1986년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보수는 주국 $3,500입니다. 당신이 로드 에이전트였을 당시, 당신은 조지 자오리안 박사가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팔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소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소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2, 3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1980년대 말쯤이겠군요. 당신은 선수들이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 자오리안 박사가 있는 의무실에 드나드는 것을 자주 보셨겠죠. 그것은 선수들이 혈압을 체크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자오리안 박사가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사장인 당신은 어째서 그 사실을 빈스 맥맨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거죠? 스테로이드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한 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스 맥맨과 따로 스테로이드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 없었습니다. 여기서 검찰 측 션 오셔 검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들었다. 1989년 8월 7일자 메모였다. 여기 이 메모는 빈스 맥맨의 배우자이자 당시 WWF 사장이었던 린다 맥맨이 증인 팻 패터슨 당신에게 남긴 메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메모의 가장 위에 기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메모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빈스 맥맨은 팻 패터슨에게 자오리안 박사를 주의하라고 명령했다. 둘째, 이 건에 대해서 빈스와 린다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셋째, 타이탄 스포츠사 관리부의 애니타 스켈스 부장이 자오리안 박사의 경기장 출입을 금지하려고 하자 팻 패터슨이 그것을 저지했다. 팻 패터슨, 이 메모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 보는 메모입니다. 팻 패터슨이 부인하자 검찰 측 션 오셔 검사는 1989년 10월에 작성된 또 한 장의 메모를 꺼내들었다. 이건 역시 사내 메모입니다만 1989년 9월부터 다음 달 10월에 걸쳐 당신과 린다 맥맨이 자오리안 박사와의 관계에 대해 상담한 내용입니다. 아니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 메모에는 당사와 자오리안 박사의 관계에 대해서라고 확실히 수여했습니다.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팻 패터슨, 당신은 이 메모를 읽은 뒤 자오리안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당신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조심해라고 주의를 주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지난 4월 열린 예심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오리안 박사에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의 판단입니다. 빈스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단 전화를 끊고 공중전화로 다시 걸어줘 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오리안 박사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보시오 팻 패터슨, 당신은 예심에서 지금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통화 내용이 녹음되면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통화에서 자오리안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WWF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파기해줘라고 말이죠.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팻 패터슨에 대한 검찰 측 션오셔 검사의 신문은 이것으로 끝이었다. 이어서 WWF 측 제리 맥데빗 변호사의 팻 패터슨 신문이 시작되었다. 맥데빗 WWF 변호사의 신문은 검찰 측의 질문 공세에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며 데미지를 입은 팻 패터슨의 인격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제리 맥데빗 WWF 고문 변호사는 팻 패터슨을 프로레슬링 밖에 모르는 일꾼이었다는 식으로 두둔했다. 팻 패터슨의 뒤를 이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 것은 타이탄 스포츠사의 간부 애니타 스케일즈였다. 애니타의 직책은 디렉터 오브 컴플라이언스 앤 레귤레이션, 쉽게 말해서 관리부 부장에 해당하는 중간 관리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WWF가 시합에 사용할 경기장 계약, 체육위원회와의 교섭, WWF 이벤트와 관련한 재난보험 및 손해보험 관리 등이었다. 회사 안에서의 포지션은 린다 맥맨의 직속 부하에 해당하는 위치였다. 스케일즈에 대한 검찰 측 오셔 검사의 신문은 1989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일어난 일과 스케일즈 본인이 쓴 메모 내용에 집중되었다. 1989년 7월 펜실베니아주 체육위원회는 프로레슬링 이벤트 현장의 의사가 의무적으로 대기해야 한다는 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장의 의사를 파견하는 일은 체육위원회가 아니라 프로모터, 즉 빈스와 WWF에게 그 모든 책임이 옮겨졌다. 1989년 7월부터 평판이 나빴던 자우리안 박사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루이스 앤 바티스타라는 외과 클리닉 의사를 링사이드 닥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8월부터 자우리안 박사가 제게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오리안 박사가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제 다른 의사를 부른다고 말하자 거긴 내 구역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전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오리안 박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자네와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군. 자네보다 더 높은 사람과 직접 얘기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통화 직후에 팻 패터슨과 어떤 대화를 나눴죠? 패터슨 부사장은 자우리안 박사를 경기장에 다시 부르라고 했습니다. 전 이미 다른 의사와 계약을 했다고 말했고요. 그러자 패터슨 부사장은 자우리안은 선수들과 사이가 좋으니까 부르라고 다시 명령했고 이후 또 다시 자우리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우리안은 제게 전화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녀석들이 캔디를 갖고 싶어하는 걸 이라고요. 스케일즈는 그 후 하우스쇼의 의사가 2명이나 있다는 스텝의 말을 듣고 1989년 8월 이후에도 자오리안이 경기장에 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오리안 박사가 여전히 경기장에 링사이드 닥터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신의 직속 상사 린다 맥맨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자우리안 박사는 안 좋은 소문이 있는 의사라고 얘기했더니 린다는 그저 팻 패터슨에게 맡겨두라고만 했습니다. 검찰 측 션오셔 검사의 신문이 끝나고 변호 측 제리 맥데빗 WWF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당신이 자오리안 박사를 평판이 나쁜 의사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소문 때문이었던 것이군요. 네, 나쁜 소문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는 스테로이드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팻 패터슨이 당신에게 얘기한 것은 그저 잘 아는 자후리안 박사를 하우스쇼에 고용해달라는 말뿐이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캔디라는 단어가 약물을 뜻하는 암호라고 느낀 것은 어째서죠? 누가 들어도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캔디가 아닌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선 레일즈에게 교묘한 질문을 던져 무너뜨린 바 있는 로라 브레베티 변호사의 신문은 조금 더 공격적이었다. 올해 4월에 이미 당신은 이 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빈스 맥맨 회장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당연히 예상 가능했죠. 4월 대배심을 앞두고 당신은 회사의 서류를 외부로 빼돌렸습니다. 어째서 그랬죠?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관리부장 스케일즈가 보험이 필요했다고 발언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발언이었다. 스케일즈의 발언에 의해 스테로이드 판매 유통이 회사 차원의 범죄였다는 검찰 측 시나리오가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다. 팻 패터슨 부사장과 애니타 스케일즈 관리부장 등 WWF의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공판 2주차 둘째 날 1994년 7월 12일에 WWF 스테로이드 재판 법정 매치의 메인 이벤트 중 하나인 얼티밋 워리어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워리어의 업계 내에서의 별명은 아나볼릭 워리어였다. 이른바 걸어다니는 스테로이드라는 의미였다. 보디빌더 시절부터 스테로이드를 달고 살았고 스테로이드를 비롯해 성장 호르몬 등의 약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은 이런 워리어가 WWF 내부가 얼마나 스테로이드에 오염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인물이라고 생각하여 증인으로 소환했다. 워리어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 측 션 오셔 검사가 먼저 진행한 후 제리 맥데빗 변호사, 로라 브레베티 변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검찰 측 션 오셔 검사와 워리어의 일문일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프로레슬러가 되기 이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레슬러가 된 이후 그리고 WWF 시절에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증인이 사용하고 있던 약품은 어떤 것이 있죠? 테스토스테론과 데카듀라볼린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WWF에 있을 때 다른 레슬러들과 스테로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극히 평범한 대화 속에서 스테로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WWF 선수 중 85에서 90%의 선수들이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펜실베니아주 허시의 조지 자오리안 박사를 알고 계시죠? 예, 물론입니다.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수면유도제, 진통제도 처방해주곤 했습니다. 1991년 2월, 당신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메리어트 호텔방에 스테로이드를 깜빡 잊고 두고 와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에 있는 집에 돌아온 뒤에 빈스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빈스는 제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엔 그것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위법인지 몰랐으니까요. 당신은 1988년 11월에 의료 목적이어의 스테로이드 사용이 위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군요. 제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보디빌딩 대회인 미스터 조지아 컨테스트에 출전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위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이른바 조미료라는 인식뿐이었습니다. 저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트레이닝과 올바른 식사가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는 그저 작은 조미료에 불과합니다.
저는 음주도 흡연도 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전부를 바쳐서 큰 희생을 지불하고 이런 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자오리안 박사와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오리안 박사로부터 스테로이드를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제 주치의로부터 처방받았습니다. 빈스 맥맨이 당신에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라고 말했던 적은 있습니까? 빈스가 제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WWF의 심장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빈스에 그런 지령이 있었다면 제 귀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로라 브레베티 변호사는 WWF 소속 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은 빈스나 회사의 명령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여기 1991년 1월 25일자 사내 메모 복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약물법 개정에 의해 스테로이드 소지, 사용은 불법이 되었으니 약물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반드시 처방전을 가지고 다니십시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메모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 메모는 브레베티 변호사가 워리어를 돕기 위해 꺼내든 것이었지만 워리어는 눈치채지 못했다. 공판 2주차 둘째 날까지 별다른 수확을 올리지 못한 션 오셔 검사에게 이제 남은 카드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몇 장 남지 않은 카드가 오셔 검사에게 있어서 비장의 카드였다. 검찰은 호건이 법정에 서는 조건으로 사법거래를 제안했다.